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하고, 주택관리관계법규,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예상 문제집이 우리가 총, 13개 법률인데, 우리 시험은요, 13개 법률 중에서, 주택법하고 이제 건축법,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이 세 개 법률이 가장 많이 비중 차지하죠. 그래서 8문제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3, 8, 24. 나머지 법률들은 전부 다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주택법,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위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택법부터 우리가 문제집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예상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제1편에 주택법부터 볼 거예요. 단원별로 이제 정해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법부터 볼 건데 페이지는 20페이지부터 이제 볼 겁니다. 20페이지부터 보는데, 자, 먼저 1번을 보니까요, 주택법의 용어를 물어본 거죠. 국민주택 규모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나 1세당 면적은 85 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1번을 풀어보는 과정에서 국민주택 규모가 나왔습니다. 이 국민주택 규모는요, 1호나 우리가 단독은 1호라고 그러고 공동은 1세대라고 하죠. 그럼 1호나 1세대당의 규모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단서가 붙죠? 자,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100제곱미터 이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로서 건설되는 겁니다. 국민주택이 85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국민주택의 필수라는 거예요.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된다. 그 국민주택은 또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이런 규모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지주지. 우리가 국가라든가 지자체, 주공지방공사가 건설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국민주택이고, 주택도시기금. 이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또 건설할 수도 있고 뭡니까? 개량할 수도 있죠. 이런 주택들은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은 항상 필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하나 잊지 마시고요. 그럼 1번부터 보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럼 1번은 85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이 주택의 공동주택인데 규모가 큰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라서 우리가 구분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의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왜? 공동주택 자체가 구분 소유를 다 하게끔 돼 있죠. 공동주택 자체가 구분 소유를 하게끔 됐는데 이거를 또다시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몇 평이 되든 간에 그 아파트를 다시 쪼갠다.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도 뭐죠? 할 수 없는 주택이다. 3번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그렇죠? 그래서 민영주택은요, 국민주택이 아닌 거는 나머지 전부 다 민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3번은 어떻게 돼? 3번이 정답이고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역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이 아니고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죠. 국민주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 국민주택은 말씀드렸죠.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택의 규모가 돼야 된다. 그럼 도시형은 85를 넘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5번
건강 친환경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한다. 여러분들 있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이 좀 긴데 에너지를 전략을 하는데 친환경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친환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CO2, 이 CO2를 이산화탄소죠. CO는 일산화탄소인데요. 연탄가스가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이 배출량을 이거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2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이제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요거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줄이고 에너지 자체를 어떻습니까? 절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번은 어때요? 건강 친환경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내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뭡니까? 오염 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실내의 공기에 최적화시키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뭐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인체에 해롭지 않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마감재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건강 친환경이다. 그럼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죠. 2번 들어갑니다.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우리 그 문제집의 특징이 굉장히 문제수가 많습니다. 같은 문제가 또 반복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반복되는 거는 간단히 짚어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자, 2번 보고 있습니다. 2번.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러면서 그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부속 토지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단독도 있고 뭡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주택법상의 분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다른 법률에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분류도 있어요. 요거를 또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상의 분류도 있습니다. 이게 분류가 세 가지인데 공동주택 관리법. 그러면 주택이라도 우리가 주택법상의 분류는요. 이 단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이 있고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겠죠. 공동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택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택법상의 분리해서 가지고요. 이 다중하고 다가구는 종전에는 다 같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예요. 3개층 이하인데 다중은 여기서 이제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합이라 그러죠. 바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가구도요 똑같아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10제곱미터 이하다. 종전에는 이 다중주택이 330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660으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층수라든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그 다음에 면적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다중하고 다가구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다중은 말이죠. 취사시설을 갖다가 취사시설, 있죠. 이 취사시설을 이렇게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방은 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근데 다가구는요,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해야 돼. 이거는 취사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 그 차이점 때문에 이제 다중과 다가구. 그리고 이제 이 다가구라는 거는 뭐지? 19세대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런 또 이제 우리가 다중하고 또 구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구비를 하는 것이지 뭐 면적이라든지 층수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제는 단독도 마찬가지예요. 예, 단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공동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서는 층수 다 이게 주택으로 서는 층수입니다.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다. 그리고 끝에가 뭐냐? 주택입니다. 근데 연립은 예,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다 같이 4개층 이하죠. 그러면 이것도 바닥 면적의 층수로는 구별이 안 되지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요거는 초과되면은 요게 연립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하가 다세대죠. 그러면 건축부상의 분류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조금 밀려 있는데 여기서 단독, 다중, 다가구에서 뭐가 들어가죠? 예, 단독에서는 공간이 들어갑니다. 단독에서는 공간이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요, 기숙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예.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가고, 예, 단독에는 공간이 있죠, 공간. 예, 여기 추가적으로, 예, 들어가고, 건축부상의 분류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기숙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차이점이 이제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는요, 예, 단독은 그대로 가요. 단독은 변함이 없는데, 공동에서는 이 공동주택의 이 주택법상의 분류 있잖아요. 주택법상의 분류는 그대로 가요. 여기에다가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몽땅 합해가지고 사실은 이거 이제 제가 볼 때는 입법적인 불비인데 일종의 우리 나중에 공동주택관리법에 가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지만은요. 공동주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부대 복리시설까지 넓은 개념으로 보겠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개념이 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주택법상의 분류는 연다까지만, 연다. 뭘 연지 모르겠지만, 연다. 근데 건축부상은 공동에서 기수가 들어가죠. 근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여기에다가 부대 복리시설까지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그 대신 기숙사는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 이제 주택부상의 분류에서 부대 복리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률마다 약간씩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어떤 분은 굉장히 책을 많이 보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험 점수가 안 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한 개라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공부를 좀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 옛날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내가 니보다 더 많이 안다. 항상 그런 자부심 있는 건 좋습니다. 있는데 이제 자꾸 이게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개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시시각각 이렇게 제가 공부를 안 하면은 어제 공부한 사람이 내보다 더 잘하는 거죠. 그 분야에서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다. 지금 보고 있으면 내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 항상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실력을 가지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그럼 1번은 뭐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부속 토지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법이든, 어느 법률이든 간에 이 주택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부속 토지. 이게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왜?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이 바로 뭡니까? 주택이잖아요. 주택이란 공중에 떠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토지를 항상 기반으로 주택이 짓기 때문에 부속 토지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선생님, 아니 토지는 토지고 건물은 건물인데, 그럼 이거를 갖다가 뭐 분리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아닙니다. 한 부속 토지라는 것은 건물이 있는 하나의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면 안 됩니다. 그럼 1번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1번은 맞는 질문이고 2번
국지주지가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데 85 이하면 국민주택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어디 갔어요? 우리가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역이 아니면은 100이에요. 그죠? 요 말이 붙죠? 그럼 이런 말이 없으면은 수도권이고 도시역이다. 그럼 전부 다 뭡니까? 이건 85죠, 85. 예. 수도권입니까? 아닙니다. 도시역이 아닙니까? 예. 읍면지역은 얼마죠? 요것만 100이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예, 85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들어가면 일단 얼마나 이야기입니까? 85라는 뜻입니다. 85. 수도권 85. 도시역 85. 예, 그렇게 나와야 되죠. 예. 그럼 2번 맞고 3번.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개량된다. 여기 이제 기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재정도 있을 수 있어요. 국가라든지 지자체 재정.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건설되거나 또 개량이 된다. 그것도 뭡니까? 국민주택이죠? 근데 규모가 반드시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3번은 뭐다?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 민영주택 아까 이야기를 했죠. 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고 그랬고. 5번.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공동특위 산정할 때는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입니다. 그래서 내부선이라는 거는 안목지수인데, 안목지수. 그 중심선은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잖아요.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고요. 외벽의 중심선. 여기는 내부선이다 말이야. 안목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전용 면적이니까요. 내부선이다. 내부선. 무슨 선? 내부선. 그러면 5번이 정답이죠. 예. 3번 넘어갑니다. 옳은 것은 1번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주택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전부 및 부속 토지다 그랬는데 이거는 전부 또는 일부죠. 예, 전부가 될 수도 있지만 일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전부 및 부속 토지가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 요 말이 빠졌죠. 예, 1번 틀리고 2번 단독은 건축법상의 단독과 다중 다가구 공간으로 구분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주택법상에는 공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랬죠. 예, 3번 다중주택이 물어본 거예요. 그 바합이 612하고 주택으로 서는 층수는 3계층 이하다.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정확하죠? 여기 예. 다중은요 3계층 이하예요. 다 3계층 이하. 다중 다가구도 그러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610 이하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취사시설이 없죠. 이걸 있고 그래서 이 다중은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중이나 다가구나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뭐로 가지고 구별한다고? 취사시설. 요거 가지고 구별한다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3번이 정답이고, 4번 보시죠.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2계층이고, 한계동에 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400이다. 요거는 뭡니까? 다가구가 됩니다. 다가구. 예. 우리가 다세대는 뭐죠? 공동주택인데, 여기는 뭐죠?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상에 주택은 모두 독립된 주거 형태를 예, 갖춰야 된다. 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게 있죠.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또 기숙사, 예,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건축법상에서는 요거 기숙사고요. 예, 여기 다중주택이 여기가 취사시설이 없잖아요. 없다는 거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독립된 주거 형태를 하려면은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또 뭡니까? 내가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잠은 잘 수는 있는데, 샤워도 할 수 있고, 잠은 잘 수가 있고, 화장실 갈 수 있는데, 밥을 못 해 먹는다. 밥을 못 해 먹으면은 이거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3번의 정답은 3번이다. 4번 넘어갑니다. 국민주택 틀린 것. 의정부시에서 의정부는 뭐죠?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일단 의정부가 경기도죠. 경기도는 경기도, 인천, 서울 다 수도권. 그럼 수도권 적어 놓으시고 수도권이고 주공이 건설한 전용 면적 97이다. 틀렸죠? 예, 수도권은 전부 다 수도권이다. 도시역은 다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1번이 틀렸죠. 2번 관리지역이다 말이에요. 도시역이 아니죠. 도시지역이 아니네. 그리고 강원도는 수도권도 아니죠. 수도권도 아니고 관리지역이다. 도시역이 아니에요.
그죠?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가 아닌 지역은 얼마까지? 예, 100이 된단 말이죠. 100. 맞습니까? 예, 100이다. 그 다음에 3번. 대우건설에서 주택도시 기금이죠. 기금인데, 뭐 청라지구인데, 예, 요거는 청라지구라는 거는 뭐죠? 인천이죠. 인천은 예,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85까지죠? 예, 맞습니다. 50이니까 85 이하니까 국민주택이 됩니다. 자, 국방부다. 근데 서울을 하면은 뭐죠? 예, 수도권이죠. 수도권 85 예, 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예, 이 국방부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예, 재정이죠. 국가나 지자체 재정. 예, 이 재정을 가지고 건설을 합니다. 국방부에서.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수도권에서 예, 건설이 되면은 85. 예, 수도권에서 건설이 되면은 85고 수도권이 아니면은 100이다. 그런 양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는 또 4번은 바로 요거 국방부라는 거는 바로 계획 재정. 예,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다. 그러면서 얼마다? 요거 예, 85죠. 국민주택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으로서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건설되는데 이 공공분양주택에서 이제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공공분양주택은 전부 다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만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분양주택이라는 그 자체가 85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말 없어도 선생님 85가 없던데요. 예, 그 자체가 85예요. 85 이하입니다. 예, 공공분양이. 그래서 공공분양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기회에. 예, 이건 이제 5번 같은 질문은 좋은 질문이죠. 예, 오히려 이제 이 두 가지가 예, 이렇게 이제 융합이 된 행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 답은 1번이지만 이런 5번 같은 경우도 예,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문제 5번.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1번에 뭐죠? 기억번. 다중주택은 단독이죠. 니은번에 다가구도 단독이죠. 연립은 공동이고 다세대도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은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니은하고 미음이 바로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답은 2번인데 오피스텔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준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주택이 아닌 예,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 아니죠.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준주택이라 그래요. 준주택도 부속 토지는 항상 포함이 됩니다. 예, 준주택의 개념에서는 오다가 노기를 띈다는 겁니다. 예, 내가 걸어오면서 화가 날 수가 있잖아. 예? 갑자기 비가 오니까. 자, 오피스텔이다. 다중생활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이다. 기숙사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준주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요, 이 준주택이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예, 출제 이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 가셔야 됩니다. 오다가 노기를 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거는요. 옛날에 구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고시원의 형태예요. 이게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게 옛날에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그래서 이건 이제 변형적으로 막 어떤 분은 선생님 고시텔은 뭡니까? 고시텔. 이게 이제 막 변형적으로 생긴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념들은 전부 다 법률적인 개념이고요. 현실적으로 가면은 또 다 이게 용어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빌라라고 하잖아요. 빌라. 그럼 빌라는 여러분들이 그럼 다세대 주택일 수도 있고 연립주택일 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일 수도 있어요. 빌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르지만은 뭡니까? 건축부상의 분류를 물어보거나 또는 주택부상의 분류를 물어봤을 때는 이게 다세대나 다가구나 또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연립주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현실적인 그런 용어들을 자꾸 기억을 하시는 것보다도 법률적인 어떤 용어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법률적인 용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넘어가죠. 6번 넘어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옛날에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리 출제가 자주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조금 이제 경향이 출제하고는 조금 멀어집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죠.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일단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돼야 됩니다. 도시역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주택의 규모. 근데 국민주택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죠. 이게. 그러면서 이거는 공동주택이라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요 네 가지가 모두 갖춰진 형태다. 이게 도시형입니다. 그럼 도시형은 어떤 형태로 지을 수 있냐면은 원룸형으로 지을 수도 있고, 원룸형 방 한 개짜리. 우리가 방 한 개짜리 산다 그러면은 좀 사람이 비참하게 보이지만은, 어디 살고 있니? 원룸에 살고 있어요. 좀 고급화되죠. 원룸에 산다 그러면은 비참하진 않잖아요. 다 뭐 원룸에 살지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 원룸형이라는 거죠. 방 한 개짜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지?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다세대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단지형 연립이 있어요. 연립주택. 근데 이제 이 원룸형 있잖아요. 요거는 아파트 형태로 지을 수도 있어요. 공동주택이니까. 그죠?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형태로 지을 수도 있지만은 연립의 형태로 지을 수도 있고 뭡니까? 다세대 형태로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단지형이란 거는 다세대 주택인데 요거를 단지형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나 홀로 짓는 게 아니고 단지를 구성하겠다는, 연립을 나 홀로 연립만 짓는 게 아니라 연립주택을 몇 개씩 이렇게 동을 만들어 가지고 단지 형태로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세대나 연립은요 층수가 같잖아요. 사개층 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뭐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은 이거를 5개층까지 가능하다 그럽니다. 5개층까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은요, 원래 이 공동주택은 한 세대당에 한 대 이상, 적어도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돼 있어요. 단독하고 다르잖아. 공동은 한 세대당에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원룸형은요, 0.6대 계세요. 0.6대 이상. 한 세대당 0.6대 이상. 원룸형은 한 세대당 0.6대 이상인데 3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는 0.5대 0.5대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원룸형으로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빌라를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빌라를 아주 싸게 분양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공공 빌라라고 돼 있어. 방 한 개짜리야. 근데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값싸게 매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을 한 겁니다. 다른 데는 한 3억씩 하는데 이 빌라는 2억밖에 안 해.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어. 응? 무조건 막 사기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가봤거든. 가보니까는 뭐더라 이게 주차장이 없더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주차 면수를 다 세려보니까 세대수 곱하기, 세대수가 10세대 산다 그러면 10대 정도를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30제곱미터 미만 되는, 30제곱미터 안 되는 거 0.5대 절반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한 5대밖에 못 되는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차를 갖고 있어도 뭡니까? 차를 제대로 못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라를 계약할 때는 항상 주차 면수를 세대수 곱하기 주차 면수를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한테 팁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는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그거고, 일단 1번을 보면은요, 도시역이다. 맞죠? 2번. 종류는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있고. 3번.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로 건설해야 하며 바로 틀렸죠?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로 건설, 공동택은 다 되니까. 아파트도 되고, 연립도 되고, 다세대도 되고, 다 되죠? 다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틀렸죠? 정답이 되고, 원룸형은 세대별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원룸형은요,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국민주택 규모라 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도시역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런데 원룸형은요, 원룸형은
더 적게 방 한 개짜리니까 85를 이하로 하더라도 50까지만 제한해도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5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원룸형인데 방이 굉장히 넓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50제곱 이하다. 그러니까 하한선은 없어. 옛날에는 14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한선은 없고 상한선만 정해져 있다.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50이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6번 지금 하고 있습니까? 6번에 이제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50 이하다. 맞고,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하고 그 밖의 주택, 일반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지만, 단지형 다세대, 연립이나 다세대는 원룸 함께 건축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도시형하고 일반은 안 되고요. 도시형이라도 단지형하고, 원룸형은 또 같은 건물 안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정확히 5번이 표현됐죠. 7번. 1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과 그 밖에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랬고요. 단지형이나 단지형 다세대하고 단지형은 연립이나 다세대하고 원룸형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1, 2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원룸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룸형에서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하나의 복합 건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원룸형을 짓는 거예요. 원룸형으로 짓고 여기는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일반 주택을 한 세대 정도는 이제 건축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여기 아무런 말이 없을 때 건축 가능한데 이 한 세대라는 부분도 만약에 이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나 이게 상업지역이란 말이죠. 그럼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이 한 세대는 규모는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85초가 되는 그런 일반 주택은 몇 세대고 가능해, 몇 세대고. 그러니까 원칙은 한 세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원룸형과 같이 지으려면 한 세대밖에 안 되는데 지역이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은 이 한 세대는 규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85초가 되는 일반 주택을 만약에 5개를 짓고 원룸형을 만약에 뭐 15개 지었다. 그죠?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번에 3번 맞는 지문이고요. 4번에 원룸형 주택인 경우에 30 이상인 경우는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단지형 다세대하고 연립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건축위원회 심의받아요. 건축위원회. 그러니까 단지형이라는 게 들어가면 4개층밖에 안 돼요. 4개층밖에. 원래는 그게 다세대든 연립이든 4개층밖에 못 짓는데 그 건축위원회, 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은 5개층까지 건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원회 이름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면 안 되죠. 건축위원회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럼 답은 5번이고 8번 넘어가죠. 옳은 것. 복리시설은요. 주민들을 위한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다. 이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입니다. 1번 틀렸죠. 2번. 단지 안의 기관시설인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했죠. 우리가 있잖아요. 기관시설이란 거는요. 단지 안에도 있고 단지 밖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간선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기관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을 연결하는 시설이 간선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요. 단지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8번엔 2번이 정답이고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없죠. 이미 공동주택 자체가 구분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쪼개라고? 못 쪼갠다. 그래서 구분 소유를 못합니다.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죠. 미만. 어디 갔나? 미만. 미만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 미만은 앞에 있는 숫자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미만은 이하라든지 이상은 앞에 있는 숫자가 포함되지만 미만은 앞에 숫자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99까지가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만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됐습니까? 이상 하니까 틀렸죠. 미만이다. 그 다음에 5번. 건강친화형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리고 정답은 2번이죠. 자, 9번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되는 것도 있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세대 구분형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인데, 먼저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예. 지금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설되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된다는 거는요, 일단 이 아파트를 생각한다면은 이 아파트는 적어도 30세대 이상을 말하는 거죠. 예. 왜? 30세대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30세대 이상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23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23페이지 하고 있고요. 구분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설되는 부분을 물어본 거죠.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자, 이게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평수가 넓어요. 평수가 넓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내놓는다 그래도 너무 80평, 70평 이렇게 되니까 전세 보증금을 많이 또 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전세 보증금이 막 10억이다. 주택 가격이 15억이다. 전세 보증금 10억이다. 돈 조금 못해가 집을 살라 그러지 누가 뭐 들어올라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걸 쪼개가지고 차라리 쪼갰어. 이렇게 하나씩 쪼개가지고 이제 뭡니까? 임대사업을 하겠다. 그럼 쪼개는데 요 세대 구분형이라는 거는 이 구분된 공간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 구분된 공간마다 욕부현이 들어갑니다. 욕실과 부엌과 현관이 있어야 됩니다. 현관. 욕부현시. 그러면서 이 연결문이나 우리가 경량구조에 이런 연결문 그리고 경계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벽. 이 경계벽은 경량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연결문이 있어야 됩니다. 연결문. 그리고 이 구분된 공간이 전체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면적도 3분의 1을 초과 못하지만 세대수, 이렇게 구분된 공간, 이것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요게 이제 4개입니다. 4개. 4개를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1번부터 보면은 세대 구분형은 결국 하나의 구분된 공간을 활용을 하자. 그런데 그 일부는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등기를 못 한다. 하나씩은. 그러니까 욕부현이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각각 다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문을 만들어가지고 또는 경계벽을 만들어서 각각을 이렇게 이제 전세를 놓거나 뭐 월세를 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각각의 구분된 공간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전용 면적은 전체를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되고, 세대수도 이 구분된 공간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럼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세대 구분형은 세대별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다. 아닙니다. 이 주거전용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만약에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건 모르겠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뭐 평수가 200평이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200평짜리 아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0평짜리, 150평짜리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까지를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제한은 없다. 예. 2번은 이제 틀린 질문이죠. 그 다음 3번에 전체 호수 나오죠. 전체 세대수, 호수.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호수나 세대수, 이런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주거전용 면적 나왔죠. 예, 각각의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는 전체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세대수도, 이 호수, 즉 세대수도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되고, 면적도 뭡니까?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쪼개기를 다 해버리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3분의 1까지만 제한하겠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는 세대수는 세대 각각의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요거를 하나의 세대로 보고 계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0번요. 10번은, 그러니까 9번의 정답은 2번이죠. 왜 2번입니까? 주거전용 면적은 제한이 없단 말이죠. 그거는. 각각의 공간이 얼마를 제한하냐?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50 이하는 우리가 원룸명에는 원룸명, 도시형일 때 원룸명이 50제곱 이하였죠. 자, 답은 2번이고 10번 넘어가죠. 이제는 행위 허가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사업계획 승인. 그 사업계획 승인은 적어도 3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아파트든 공동택은요, 30세대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죠. 근데 행위 허가라는 거는 뭐냐면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죠. 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어. 그럼 이거는 30세대 미만을 말합니다. 적어도 30세대 미만 규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요거하고 완전히 또 다르죠. 자, 그 다음 1번. 각각의 구분된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죠.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2세대 이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그러면 여기는 각각의 공간에 이렇게 나오면요. 요걸 자른단 말이야. 잘라가지고 이 구분된 공간, 요거 하나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욕실하고 부엌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사업계획 승인반 똑같은데 요거는 현관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구분 출입문까지가 이제 다릅니다. 구분 출입문. 요게 하나 더 이제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규모는 현관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현관을. 근데 이건 세대수가 적잖아. 적은데 이거를 전부 다 뭡니까? 현관 만들려면은 그만큼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구분 출입문만 달아줍니다. 구분 출입문. 자,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요. 전체 세대수는, 단지 전체는 10분의 1, 초과 못한다. 10분의 1 이하고요. 동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전체는 10분의 1을 초과 못해요. 초과 못한다는 건 이 내를 말하죠. 이하. 근데 동은 3분의 1을 초과 못한다. 3분의 2 이내입니다. 요거를 달리 표현도 돼요. 이 초과 못한다는 것은 이하, 이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초과 못한다. 이내다. 같은 말이죠. 여기도 초과 못한다. 이내예요, 이내. 그럼 전체는 10분의 1 이내고 동은 3분의 1 이내.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한 개만 따로따로 놀면 안 돼. 전체도 10분의 1 이내이면서 동도 3분의 1 이내다. 이면서. 또는, 요게 공통적인 분모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된다. 또는 하면 안 돼요. 또는이 안 된다고. 동은 3분의 1 이내고 전체로 또 요것도 이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 둘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3번 하고 말이죠. 4번에 10분의 1이 아니고 전체 세대수 동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번 틀렸는데 3번, 4번을 같이 묶어봐라 말이야. 왜 묶냐면은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돼. 동은 3분의 1 이하이면서 전체는 10분의 1 이하가 된다.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같이 뭡니까? 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로 되기 때문에 4번이 10분의 1을 하면 안 돼요. 3분의 1. 5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설된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세대수에도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세대를 계산할 때는 구분된 공간에 관계없다는 거는 이거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거 세대수를 계산할 때는 여전히 이거 전체를 하나의 세대로 보는 거지. 그죠? 이 구분된 공간이라는 거는요, 세대가 아니야.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거 하나가 한 세대인 거지, 그냥.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11번. 주택이 정의인데 가장 옳은 것은 지상 5층인 건물로서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동택은 아파트다 했는데,
그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거는 아파트하고 연립입니다. 연립. 그죠? 예. 그런데 1번은 뭐라고 되냐? 지상에 5층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5층 건물. 그러니까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은 1층은 청수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죠. 필로티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5층이라 했어. 5층. 요거 1층으로 1층은 필로티 구조라 그랬죠. 그럼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됐단 말이죠. 지금 형태가 5층 건물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이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은 아파트라든지 연립은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필로티 구조로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청수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청수 산입을 안 한다고. 그럼 몇 층으로 보는 거죠? 4층으로 봅니다. 4층. 그러면 아파트는요, 청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는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 되는 거지. 연립주택. 맞습니까? 예. 그래서 1번은요,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맞는데, 이건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2번, 3층 건물인데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이 420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은 다세대다. 자, 연면적이 420이라는 거는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즉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럼 660 이하니까 이게 공동주택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다세대죠. 만약에 660 이하다. 그럼 이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독이다 그러면 다 가구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게 취사시설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중주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공동주택이다 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다. 2번이 맞네요. 그죠? 3번,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예, 국민주택의 규모죠, 규모. 예, 규모의 주택이 빠졌죠. 아무리 주택도시기금이라 하더라도요, 85 이하로 짓게 되면은 그게 국민주택이 되는 거지. 수도권도 아니고, 만약에 도시가 아닌 읍면적이다. 그럼 100까지 되는 거지만, 근데 만약에 그 규모를 넘었다. 예를 들어서 150제곱미터를 지었다. 그러면 면적이 없으니까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면적이 빠졌죠. 국민주택의 규모로 건설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주택인데 아무리 기금을 자금을 지원을 받아도 국민주택의 규모에 건설이 된 주택만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3번은 뭐가 빠진 거죠? 국민주택의 규모. 요 말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리고요. 4번, 연립주택은 국민주택이 될 수 없다. 연립이든 무슨 주택이든 간에 국민주택은 우리가 그게 형태가 공동이든 단독이든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거전용 국민주택이랑 뭐라 했습니까? 아까 국가, 지자체, 주공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과 기금을 가지고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지역은 100까지 된다. 그게 국민주택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다세대든 연립이든 그게 무슨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든지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번 공공임대는 5층으로 건설 공급인데 이런 규정이 없어요. 5층까지 씌우는 게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10층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20층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설 규모는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는 거는 헷갈리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2번이 맞잖아? 그러면 나머지 볼 필요가 없어요. 괜히 봐가지고 더 정신만 곤란해집니다. 자, 12번 넘어갑니다.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1번 아까 2번이라 그랬고요. 12번 준주택. 오다가 노기를 띈다.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준주택. 오피스텔하고 다중생활시설, 옛날에 고시원하고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1번은 여관 여인숙은 숙박시설이니까 아니고
2번에 다중생활시설, 이종건생이 아닌 다중.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이란 거는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 미만에 대해서는 이종건생이 되고,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중생활시설 자체는 그 면적은 제한 안 받습니다. 뭐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이종건생이, 인 다중생활시설이든, 다중생활시설이면 되는 것이지, 면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준주택은 바로 2번이 맞죠. 그럼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요거 이제 다 해당이 없는 거죠. 자, 13번에 옳지 않는 거. 13번, 옳지 않는 거. 용어입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은요, 요런 이제 에너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 사용량도 절감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거죠.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친화형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건설된 주택이죠. 3번, 준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물과 부속 토지로서 그 종류를 보니까 다중생활시설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양로시설 없죠? 노인복지주택인 겁니다. 여기 나오죠. 이게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인복지시설하면 안 돼 또. 노인복지주택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기술사 맞고 답은 그래서 3번이죠. 3번. 그리고 주택의 단지라는 게 뭐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주택도 건설되고 부대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죠. 그리고 폭이 20m 이상 일반 도로에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별개의 주택의 단지로 본다. 분리된 단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뭐 도로 폭에 의해서도 분리가 될 수도 있지만, 도로 폭하고 관계없이, 철도가, 도시철도라든지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곳은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고요.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이 8m 이상이 될 때 단지와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5번도 지문이 맞는 지문이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바로 24페이지 13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자,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